75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50대 50까지가 최고일 거고 아래로는 10대 90도 있을 수 있고 1대 99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이걸 한번 다 계산해보면 이런 표가 나와요. 한번 각자 개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반 국민인데 문자 그대로 딱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라고 치고 기득권 애들이 나보다 몇 배까지 잘 살면 이 사회를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는가. 이건 확실히 아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1대 99 이거를 말아먹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다가. 그랬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뭐였어요? 1대 99였죠. 이거 불가능이다. 공산주의 이론에서만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걸 가지고 선동하고 그러면서 공산당 지도부들만 헤쳐먹은 거죠. 지금 이 빨간색 애들은 아직 이 1대 99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굶어 죽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세상을 갈아엎을 마음은 안 들고 그냥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존버하는 거죠.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면 바꿀 수 있는데 말이야. 1대 99 이쪽 맛을 꼭 본 다음에 세상을 바꿀 필요 없네 말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 저가형 C급 방송 상계동 만수르TV 오늘은 계저씨 EBS 10번째 시간 말아먹음의 수학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쳐먹음과 말아먹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유착고리가 이렇게 팀플레이로 움직이고 결국 이렇게 헤쳐먹다 보면 말아먹게 된다. 유능한 부패 이런 거 헛소리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치 관료가 판 깔고 기업들이 경제 혁신하고 언론이 감시하고 사법이 때려잡고 종교는 이 판에 끼지 말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돌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똑바로 안 놀고 이렇게 놀고 있다. 그래서 시민주도 정치 물가의 프로젝트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유착고리들 때문에 사회 구조가 밑빠진 독처럼 되고 이런 식의 현상이 생기면서 말아먹는 거. 이런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게 생겨서 미래 세대의 희망이 없으면 이미 말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아먹네 한데 대체 말아먹는 게 뭐냐? 뭘 보고 말아먹는다고 그러는 거냐? 지금 우리가 전쟁이 났냐? 어디 뭐 식민지배를 당하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지금 IMF 같은 상황이 온 것도 아니고 뭘 보고 말아먹었다고 그러느냐? 유착고리가 있네 어쩌네 해도 산업은 일단 돌아가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이고 대체 뭐가 말아먹은 거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많은데 괜히 공포심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들어서는. 대체 말아먹는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교육방송이니까 오늘은 간만에 수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들 하시고 계저씨 여러분들 2080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2080 치약 말고 물론 치아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2080 법칙,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죠.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라는 걸 처음 관찰한 사람이 이 파레토라는 아저씨래요. 또 그걸 뒤에 이제 학자들이 여러 군데 다 한번 체크들을 해보니까 대충 뭐 다 그런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일반화됐다라고 나오네요. 이 법칙을 이제 자세히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기본 교양으로 알고 계시고 상위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의 부를 소유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수학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본격 수학 들어갑니다. 단어는 나눗셈과 비례식. 이건 중학교 때 아니고 국민학교 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긴장하시고 앞에서 말한 20대 80 법칙을 토대로 해서 20대 80의 사회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상위 기득권 20%가 80%의 부를 차지하는 거.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동시에 하위 80% 일반 국민들이 20%의 부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상위 기득권이 두당 얼마를 먹을까? 나눠보면 되겠죠. 80 나누기 20, 두당 4를 먹고 하위는 20을 80으로 나누면 4분의 1, 0.25를 먹는 거죠. 그럼 기득권 평균이랑 일반인 평균을 나눠보면 기득권이 일반인에 비해서 16배 정도 잘 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20대 80이 아니라 각 비율에 대해서 다 해볼 수 있겠죠. 위로 가면 25대 75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50대 50까지가 최고일 거고 아래로는 10대 90도 있을 수 있고 1대 99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이걸 한번 다 계산해보면 이런 표가 나와요. 요 빨간 숫자를 무슨 양극화 지수? 불평등 지수? 그런 거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게 어디 따로 있기는 할 거예요. 경제학 쪽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자세하게 따질 건 아니고 수학이니까
개념만 일단 보자는 거예요. 아까 20대 80이 파레토 법칙에서 최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비율이었죠. 이게 앞에서 봤던 16이고 이게 위로 이제 25대 75, 50대 50으로 가면 이 비율이 줄어들죠. 25대 75에서는 9배가 되고 50대 50은 그냥 1대1이니까 기득권 일반인 구분이 없어지는 거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10대 90 이면 81배 5대 95면 361배 1대 99면 9801배 이렇게 되네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제 커지죠 숫자가. 뭐 이렇게 숫자 두 개로 딱 두부 자르듯이 나오는 상황이 현실에 있는 건 아니죠. 상위 1%가 70% 먹고 99%가 30% 먹고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계산해보면 231 나오는데 231 이건 이제 그 상황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기 쉽게 딱 이렇게 얘네들만 보고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놓고 한번 각자 개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반 국민인데 문자 그대로 딱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라고 치고 기득권 애들이 나보다 몇 배까지 잘 살면 이 사회를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는가?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겠는가? 각자 개인마다 기준은 다를 거예요. 또 역으로 이걸 기득권 지망생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돼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를 성취할 수 있는가도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이 중에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겠어요? 각자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1대 99 이건 확실히 아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1대 99 이거를 말아먹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다가 숫자 딱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밀란이 나고 갈아엎어야 정상이지 9,800배는 좀 그렇잖아요. 기득권 입장에서도 이건 위험해. 밀란이 나서 다 때려잡으러 올 상황이니까 20대 80은 그냥 이론상 최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람이 이기심이 있고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어쩔 수 없이 동반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20대 80보다는 불평등하게 돼요. 대부분 시장경제 시스템 쓰는 국가들은 20대 80이 밑으로 10대 90이나 5대 95 요쪽 언저리라고 봐야겠죠. 여기가 현실. 또 보면 여기 50대 50의 사회가 있네요. 기득권 일반인 구분 없는 거.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죠. 이렇게 될 거라고 주장했잖아요. 만인이 평등하게. 근데 실제로 그랬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뭐였어요? 1대 99였죠. 이거 불가능이다. 공산주의 이론에서만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걸 가지고 선동하고 그러면서 공산당 지도부들만 헤쳐먹은 거죠. 소련이나 북한이나 뭐 다 그런 거예요. 중국도 옛날에 문화 대혁명 할 때까지 한창 말아먹었을 때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다 영 안 되겠으니까 이제 등소평 형님 때 시장 개방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태까지 달려가지고 이제 좀 5대 95 정도 되려고 올라오는 좀 될까 뭐 보시면 돼요. 뭐 아직 멀긴 했죠. 그리고 여기 최적 수준 넘어서 여기 넘어서 이 위쪽 25대 75 쪽 이 동네까지 가보려고 한 게 이게 이제 예전에 영국이나 북유럽 같은 데서 복지국가 건설한다고 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회주의 쪽이라고 봐야겠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뜻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능력 있고 똑똑한 애들이 뭐 경쟁하고 혁신할 만한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약한 거지. 좀 전에 기득권 지망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숫자가 노력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성공했을 경우에.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 이 아래쪽 동네들이 보상이 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라 그러겠죠. 특히나 뭐 요새는 뭐 글로벌 경제니까 뭐 유럽 출신 애들이 지네 나라들에 안 있고 미국 가서 사업하고 뭐 그러는 케이스 같은 거 많아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문제가 많아서 이제 이 동네 애들도 이쪽으로 내려오는 중이라고 초반에 얘기했었죠. 지금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10대 90, 5대 95 이쪽이에요. 나라마다 뭐 조금씩 위치는 다르겠지만 얘네가 이 최적 비율 20대 80은 못 만들지만 그나마 1대 99 이거보다는 나은 상황에 사회를 위치시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1대 99 얘네가 뭐예요? 개발 독재, 공산 독재, 뭐 식민지 상태, 전쟁 뭐 이런 거죠. 원인이 뭐든 간에 이 상태가 말아먹은 사회다. 개발 독재는 그래도 어떻게 잘해서
민주화하고 뭐 이러면 또 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한 것처럼 공산 독재는 뭐 답이 없다는 거 증명 난 거고, 요 위에서 식민지는 뭐 1대 99에서 이 1위 외국인 거죠. 일제시대처럼 뭐 전쟁 나고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사실 인류 역사 대부분이 1대 99예요. 왕정 귀족정 하던 뭐 농경사회 뭐 봉건제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산업혁명 나고 뭐 이러면서부터 이제 부르주아 생기고 자본주의 생기고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 요렇게 요 동네까지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고, 인간 본성이랑 뭐 자본주의 특성상 이 위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회가 시대별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느냐, 무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수학 제대로 하네요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만수르가 야매로 찍어본 거예요, 대충. 실제 이런 수치 같은 게 뭐 어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건 추세니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 말기랑 일제시대까지는 1대 99죠. 이 일족이 탐관오리냐 일본 놈들이냐만 차이인 거지, 누가 털어가나 별 차이도 없었어요, 일반 민중들한테. 그니까 뭐 동학농민운동 같은 것도 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전쟁까지 했죠. 이건 뭐 완전히 뭐 더 말아먹을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다 이제 개발 독재 시대 되면서부터 이제 완전 제로에서 그나마 1대 99로라도 뭐 좀 올라왔죠. 뭐 밥은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이제 80년대 이제 뭐 민주화되고 노동자 대투쟁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민들이 좀 사내 만에 하는 거예요. 10대 90 근처 뭐 이 오지 않았을까 보는 건데. 옛날에 뭐야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같은 거에 나오는 시대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IMF 직전까지는 좀 그렇게 가다가 IMF로 싹 말아먹고 나서 여태까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IMF 때 바로 1대 99로는 안 갔어요. 그나마 이 앞에 쪽에 요때 이제 국민들이 좀 벌어놓고 저축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 빼먹고 사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이 아마 뭐 5대 95 요쪽 언저리 아닐까 싶어요. 그냥 만수로 느낌으로는. 뭐 국민소득 이런 건 증가한지 몰라도 이 비효율상으로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이때 개발 독재 때부터 이 유착고리들이 이제 그 득세한 거고, IMF로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헤쳐먹고 있는 거고, 정신 못 차리고. 이 헤쳐먹음 때문에 지금 1대 99 이쪽으로 말아먹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파란색 요때 태어난 사람들하고 이 빨간색 시대에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하고 상황을 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파란색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때보다는 어쨌든 지금이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말아먹었냐고 생각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이때 올라갈 때 한몫 챙긴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기득권적 포션이 넓어지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방송 같은 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제 얘기가 다르겠죠. 이 파란 쪽 베이비붐 세대의 베이비들 만수로도 이거죠. 뭐 이쪽 세대에서 요새 뭐 N4 세대 이런 거 나오고 애기 안 낳고 뭐 이런 거가 다 이런 추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일반 국민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유착고리 때문에 기득권에 들어가는 건 뭐 완전 힘들고, 기득권 아니면 뭐 그냥 살기도 힘들어요. 추세가 뭐 일반 국민 쪽 몫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니까. 게다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나도 키우느라 힘들고 애한테 돈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게 해서 애를 키운다 한들 나보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 애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그러는 거죠. 뭐 나라에서 푼돈 좀 준다고 그 애 낳고 말고 할 게 아닌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빨간색 애들은 아직 이 1대 99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굶어 죽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세상을 갈아엎을 마음은 안 들고 그냥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존버하는 거죠.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면 바꿀 수 있는데 말이야. 1대 99 이쪽 맛을 꼭 본 다음에 세상을 바꿀 필요 없네 말이에요. 아무튼 뭐 이 빨간 쪽 사람이든 이 파란 쪽 사람이든 간에 1대 99 상황이 오면은 망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추세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저씨 EBS 초반에 이런 그림 그린 적 있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고
이쪽이 이상 혹은 대안이다. 여기 나오는 이 주머니들 이제 크기가 좀 전까지 얘기한 뭐 20대 80, 1대 99에 나온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 주머니 크기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 이 상단의 이 구조, 이걸 같이 봐줘야 됩니다. 이런 유착고리 구조에서 1대 99는 확실하게 말아먹은 거죠. 저기 남미나 뭐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는 뭐 답 없는 뭐 독재 나라 같은 상황인 거고, 이런 유착고리 구조에서 뭐 10대 90 이렇다가 5대 95 이런 식으로 점점 말아먹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인 거예요. 놔두면 1대 99로 간다. 말아먹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대 99로 안 가야 되는 게 지상 과제라고 봤을 적에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속적 경제 구성장. 이 구조에서 얘네들이 뭐 운이 좋든지 뭐 진짜 실력이 좋든지 해서 경제를 완전 잘 굴려가지고 계속 성장해서 비율상으로는 조금 먹더라도 국민들한테 떨어지는 게 좀 있어갖고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성장하던 뭐 개발 독재 시대 때 그것처럼. 근데 지난 시간에 그랬죠. 유능한 부패 이런 거 없다고. 우리나라 박정희 때 개발 독재는 이거 뭐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더 말아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후 복구하고 뭐 미국이 형아들이 좀 도와주고 하니까 뭐 유능해 보였던 거죠. 어쨌든 성장을 하니까 결국엔 말아먹었잖아요. 거기다가 뭐 지금 뭐 국제 경제 상황도 그렇고 한국 상황도 그렇고 다시 경제 성장을 옛날처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X 안 된다. 두 번째는 인위적 조정. 그냥 정권에서 뭐 강제든 반강제든 간에 여기서 왼쪽에서 퍼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식으로 정책을 하는 거죠. 민주당 쪽 계열 팀에서 요새 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잘 되겠어요? 얘네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뭐 빨갱이네, 위헌이네, 뭐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뭐 수호해야 되네 이러면서 뭐 난리들을 치겠죠. 뭐 그걸 또 뭉개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다 퍼줬다고 쳐봐. 그래도 또 결국 구조가 이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또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죠. 경제는 경제대로 망가지고 사회는 분열되고 뭐 혁신은 안 되고 뭐 안타깝지만 뭐 지금 2020년 현재 스코어 뭐 한국 상황이 이제 이거에 제일 가깝죠. 이거 안 되는데. 세 번째, 유착고리 해체 플러스 사회구조 변경.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계층 간의 파이프를 틔우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절이 되도록 이런 구조에서는 어쩌다가 잠깐 뭐 1대 99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 좀 오더라도 결국에는 시장 자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제대로 이 구조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못할까요? 지금 구조에서 얘네들한테 깨고 나오라고 해봐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지금 이 사회 구조는 영원 불변이거든. 그러니까 재수없게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난 다시 못 올라오고 자선 만들어 그냥 저기서 썩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도. 원래 뭐든지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걸 해서 얻는 게 있는 사람들보다는 잃을 게 있는 애들이 더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요새 검찰 개혁하는 쪽에서 난리 나는 거 보면 느낌 오시죠? 뭐 기득권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도 내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뭐 죽어라고 뭐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얘네들한테 이걸 깨고 나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깨지면 동시에 판도 이렇게 바뀐다. 이런 구조로 바뀌어서 니들이 여기로 가는 거지. 이 구조 안에서 니들이 지옥으로 생각하는 이쪽으로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뭐 꼭 기득권한테만 얘기할 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기득권들 선동에 속아서 세상이 원래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대안이 있는 줄 모르고 이런 걸 인식시키는, 그렇게 세상 구조를 바꾸는 이런 일들을 이순신 프로젝트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죠. 200석 정책 아카데미 구독, 좋아요, 공유, 투표. 이제 외우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공유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김혜수 씨한테 공유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영 소식이 없어요. 뭐 구독자도 별로고 조회수도 맨날 그렇고 뭐 눈에 띄는 발전이 없어요.
뭐 연예인이나 뭐 이른바 셀럽, 뭐 인싸 같은 분들이요 한 번씩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은데 말이에요. 각자 알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한테 한 번씩만 좀 질러주세요. 혹시 걸릴지 압니까? 어쨌든 뭐 무조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공유하기 뭐 괜히 좀 뭐 쪽팔리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어서 뭐 술 먹다가 정치 얘기 나오거나 평소에 대화 중에 뭐 유튜브나 정치 관련한 이런 거 나올 때 이럴 때 내가 유튜브에서 상계동 만수르라는 이상한 놈을 봤다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어떻게든 좀 이걸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개저씨 EBS가 무려 10회가 됐습니다. 나도 사실 뭐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진 몰랐는데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 보신 분이면 기본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청강 한두 번 오시는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를 보시러 집권하시러 정책 아카데미에 많이 오시면 됩니다. 물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먹고 살기 바쁜 개저씨도 세상 좀 바꿔보겠다고 그거 뒤집어 쓰고 이러는데 공유 좀 팍팍 하고 그래주세요. 이렇게 공유를 구걸하면서 이번에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날 줄 아셨죠? 중요 공지가 있습니다. 일단 개저씨 EBS는 요 10회를 마지막으로 시즌1을 종료할 거예요. 이렇게 좀 시즌 같은 거 좀 있고 그래야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시즌 종료 같은 거. 물론 유튜브를 접는 건 아니고 집권할 때까지 계속 하긴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할지 뭐 시즌2로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개저씨 EBS 시즌1은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번에 또 만나요.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